티엔콩 북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아들아 명심하거라. 잘 사는데 필요한 건 따로 있다. 입니다. 저자 신태순, 출판사 떠오름. 프롤로그의 일부분을 먼저 읽어드리고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아, 이 책은 네가 아빠처럼 살고 싶다고 말했던 그날, 우주를 뚫는 행복감과 해저까지 파고드는 부담감이 교차했던 그날, 아빠의 사명으로 다가와서 시작하게 되었다. 네가 보고 있는 아빠의 삶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라고 봐도 된다.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의 행복과 자유를 절대 누릴 수 없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책에서 비상식이 아빠에게 어떻게 새로운 상식이 되었는지 최대한 설명해 보았다. 언제나 나에게 무한한 영감과 벅찬 행복감을 주는 아들아. 이 책에 아빠가 담은 내용을 살아가며 하나씩 체득한다면 너는 분명 내 안의 탁월성을 더 잘 발견하고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 것이다. 더불어 좀 더 즐겁고 편안하게 돈을 버는 마법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거라 자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네가 내 인생을 사는 도구로 이 책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 아빠처럼 살기 위함이 아닌 더 너답게 살기 위해 이 책을 읽는다면 이 책은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나의 가장 큰 스승인 아들에게 이 책을 바치며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되길. 아들아, 영혼 없다는 표현을 너도 들어봤는지 모르겠구나. 재밌는 표현이지만 생각해보면 무섭게 느껴지는 말이다. 한 번은 어느 배우가 드라마에서 간호사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연기의 핵심이 바로 영혼 없음이라고 하더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연기하는 배우를 보며 실제 간호사 같다고 공감을 했다. 영혼 없이 사람을 상대해야 나를 지키고 하루를 버틸 수 있을 만큼 고된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그러다 보니 영혼 없는 AI가 전화나 메시지에 응대하는 시대가 온 거겠구나 싶다. AI가 사람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이 사라지다 보니 AI로 대체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은 아닌지 서늘한 생각마저 든다. 아들아, 영혼 없이 살아도 되거나 혹은 영혼 없이 살아야만 하는 세상이 왔어도 꼭 그리 살 필요는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 오히려 이런 시대가 올수록 영혼을 챙기는 인간적인 사람이 더욱 귀해지기 마련이다. 그랬다가 제가 지치고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아빠는 네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인간적으로 살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힘들면 도망치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게 인간적인 모습이다. 엄청난 상처를 받고도 버티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미와는 거리가 멀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네 감정이 불편하다면 불편한 감정도 세련되게 표현하는 법을 익히면서 더 인간적인 대응을 연습하자. 앞으로 많은 게 AI로 대체되더라도
대체될 수 없는 강력한 너만의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코딩을 배워서 AI를 활용할 줄 알아야 생존할 거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매우 공감되는 이야기고 코딩은 익히면 좋다고 아빠도 생각한다. 그래서 아빠도 여러 번 코딩을 배우는 시도를 했다. 하지만 번번이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좌절했다. 그런데 아빠같이 코딩을 배우기 어려운 사람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도태되는 게 마땅한 걸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세상이 계속 발전해도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이 존재한다. 아빠는 세상의 발전을 다 따라가지 못해도 본질을 잊지 않고 중심을 잡는 사람 주위로 계속 사람들이 모이고 새로운 에너지가 생길 수 있다고 믿는다. AI가 더 많은 것들을 움직일 세상에서 살아갈 네가 코딩 기술을 배우기 전에 네 영혼을 지키는 방법부터 익히길 바란다. 아빠 나름의 영혼을 지키는 법이 있는데 한번 읽어봐 줬으면 좋겠다. 네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것을 표현해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꺼이 상처도 받고 상처도 줘보거라. 상처를 줬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해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자주 표현해라. 네 감정에 솔직하면 된다. 그러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마찰들은 솔직함을 세련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만들어준다. 아빠는 어릴 때부터 솔직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가면을 쓰고 살다 보니 오랜 시간 솔직해지는 법을 모르고 살았다. 솔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아빠의 영혼을 점점 지워갔고 아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감정적으로 힘들게 만들었다. 그런 상황을 극복하려고 아빠는 솔직해지는 선택을 계속 연습했다. 그런 선택을 반복하면서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야 세련되게 솔직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러다 너라는 존재를 처음 만나고 너의 그 솔직한 감정 표현과 변화무쌍한 감정 변화에 아빠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 내 덕분에 아빠는 한 번 더 솔직해지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단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솔직함이 옅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의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 한 번 더 솔직해지는 선택을 해보자꾸나. 그저 지금 내가 아빠에게 하듯이 감정에 솔직하고 더 표현해 주렴. 아빠도 지금 너에게 그렇게 하고 있단다. 지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덕분에 AI가 더 많은 영혼을 대체하는 세상이 와도 내 영혼이 더 빛을 발할 거라 믿는다. 현재를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지나간 과거에 아쉬워하고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불안하게 사는 게 사람이라고 하더구나. 아빠도 이런 상황에서 크게 벗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빠는 이런 말을 그냥 수긍하고 넘기는 성격 같지는 않다. 특히 아빠에게는 너라는 좋은 스승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할 말이 생기더구나. 어린 너는
과거 때문에 그 다음 날까지 계속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즐겨야 할 것을 놓치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다 보면 무너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아빠는 너를 통해서 인간은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확인했다. 실제로 동물들은 과거 때문에 후회하고 미래 때문에 불안해서 현재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일은 없다고 한다. 인간과 살면서 불안한 상황에 자주 노출되고 인간의 스트레스가 전염될 뿐이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후회와 불안을 당연한 것처럼 학습하게 된다. 현재를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일단 이 사실에 대해 꼭 인지할 필요가 있다. 어린 너를 보면서 항상 감탄했던 이유와 존경스러웠던 이유가 있다. 세상 떠나갈 듯 울다가도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보면 1초 만에 천사 같은 미소를 짓는 너의 모습. 세상 얼음을 다 녹일 것 같은 따뜻한 웃음을 짓다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온몸을 다해 화를 분출하는 너의 모습. 아빠는 어린 네가 현재에 충실해서 사는 모습을 아빠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아 보였다. 어른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에 완전히 충실하다면 어린 너처럼 반응하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맞다. 그래서 조절은 필요하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현재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데 더 큰 에너지를 쓰고 있다. 그것은 계속 더 큰 불안을 만들고 더 큰 후회의 감정을 만든다. 그것이 일상을 누리는 것을 계속 방해하고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러다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격적이고 위험한 반응으로 표출되어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도달하기까지 한다. 지금 스스로 돌아보고 떠나보내야 할 감정이 계속 몸의 찌꺼기로 쌓여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당겨온다. 다들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겠니? 현재를 살고 있는데 영혼은 항상 과거와 미래에 가 있다. 이것은 자기개발 스킬을 통해 기술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해결하다가 부작용만 더 얻기도 한다. 네가 통제권을 가진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중 언제인 것 같니?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바꾸고 미래로 돌아가서 미래를 바꾸는 것은 타임머신이 나오는 영화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아빠는 사실 과거와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데 이 얘기는 이 책의 범주를 넘는 것 같아 더 언급하진 않겠다. 핵심은 너는 오직 현재만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책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만 오로지 네가 통제할 수 있는 현재다. 네가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오직 지금뿐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오직 현재의 생각과 현재의 행동을 결정해서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어른들을 보면 어떠니? 바꿀 수 없는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에 관한 생각으로 하루를 가득 채우면서
현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들을 다 날려버리고 있을 거다. 어린아이일 때는 현재를 살다가 부모님의 영향을 받으며 학창시절을 보내고 사회생활을 계속하면서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자기 삶을 채우는 습관을 체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현재를 누리던 존재들은 과거와 미래라는 허상 속에서 살며 삶을 낭비하는 존재가 되어간다. 아빠 역시 과거의 억울함과 미래의 불안감 속에 살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던 시간들을 오래 보냈다. 20대 후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과거와 미래가 현재를 완전히 잠식해서 스트레스의 정점에 갔을 때 정신과 상담을 잠깐 받기도 했고 명상원을 가거나 에너지 관리법을 배우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나름대로 극복해보고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점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생존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청년, 장년들은 거의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돈 많이 벌고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다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심각한 경우가 많다. 마지막 남은 체력과 정신력을 완전히 소모시키면서 버티고 있을 뿐. 현재를 제대로 관찰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바꿀 수 없는 과거와 미래에 과하게 집착하며 살아서 생긴 문제다. 그리고 이런 집착은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직장 동료, 상사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살도록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다. 아빠는 이제 술을 먹지 않아도 잠을 잘 잔 지 오래됐다. 먹더라도 엄마하고 맥주 한 캔 집에서 먹고 밖에서 술을 먹는 경우는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다. 잠자리에서 너에게 책을 읽어주고 오늘 있었던 즐거운 일들을 이야기하다가 편하게 잠도 잘 든다. 옛날에는 5만 가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을 쫓아다니느라 한시도 머리가 조용한 적이 없었지만 최근 7, 8년 정도는 많은 순간 그저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사건, 사고가 생긴 적도 많지만 그때 잠깐 스트레스를 받는 걸로 끝나고 잘 해결될 거라 믿고 즐거운 기분을 유지한다. 놀랍게도 멍하게 있거나 즐겁게 마음먹고 살다 보면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와 해결책이 떠오른다. 그러면 항상 들고 다니는 노트에 메모를 하거나 급하면 핸드폰에 빠르게 메모를 한다. 그런 메모들 덕분에 사업 아이템도 나오고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솔루션도 만들고 지금 네가 보는 책도 나올 수 있었다. 아빠는 현재에 잘 머물고 현재를 살려는 연습을 오래 하는 중이다. 과거에 아빠가 썼던 책들에서도 반복해서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것이 아빠의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에 잘 머무르고 싶다는 확신은 너를 만나면서 더욱 강해졌다. 어린 네가 오로지 현재의 순간에만 충실해서 감정을 표현하고 싹지 않고 흘려보내며 해맑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얻게 된 확신이다. 사실 아빠는 너와 오랜 시간을 보내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현재에 집중하게 된다. 아빠는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른다. 겉으로 보기에 아빠가 육아에 매우 열중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아빠에겐 수행의 시간이고 현재를 사는 연습을 하는 중인 것이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해외로 비싼 비용과 오랜 시간을 들여서 다녀오기도 한다. 아빠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일상에서 원할 때마다 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니 기쁠 수밖에 없다. 물론 아빠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오랜 시간 동안 아빠는 현재를 사는 것에 대해 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었다. 현재를 살고자 했던 아빠의 시작은 그저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명상을 배우기도 하고 어려운 자세를 해보기도 했지만 평소에 호흡을 잘 관찰하는 것만 해도 훌륭한 명상이고 현재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호흡을 가끔 인지해보고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단 1초라도 느껴보는 것은 현재에 머무는 가장 쉬운 시도이다. 호흡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항상 품고 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가볍지만 가장 무거운 행동이다. 이 얼마나 매력적이니? 호흡은 항상 너에게 알려주고 있다. 현재의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화낼 때 호흡, 웃을 때 호흡, 울 때 호흡은 다 다르고 그 순간의 감정을 관찰할 수 있다. 과거와 미래 때문에 생각이 복잡할 때 호흡을 10초라도 관찰해 보렴.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불안한 호흡이 잡히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와 미래의 생각은 누그러질 확률이 높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 평생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지속한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지속하기 좋은 이유는 1초든 10초든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호흡 관찰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앞서 말한 휘갈겨 쓰기가 도움이 된다.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후회와 불안을 크고 하얀 노트에 쉴 새 없이 써내려가는 것이다. 현재에 집중하기 좋은 쓰기라는 행동으로 과거와 미래의 걱정을 관찰해서 현재의 통제권 안으로 가져오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후련하게 휘갈겨 써놓고 쓴 글을 보다 보면 지금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를 찾거나 걱정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좀 더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문제를 볼 수 있게 된다. 아빠가 말해준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나 휘갈겨 쓰는 것이나 단순히 생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지만 능동적인 행동들이다. 현재를 실제로 경험 중인 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현재를 관찰하고 현재를 사는 법에 대한 힌트를 좀 더 잘 발견할 수 있다. 아빠가 걷기, 사우나, 춤을 좋아하는 이유이다. 대단한 기술과 어려운 내용을 습득하지 않아도 현재에 머무르는 시도를 누구나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확신은 너를 관찰하면서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네가 나의 스승이란다.
네,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순 작가님은 현재 아들 둘을 키우고 계신 분이시고요. 수십 개의 사업에 관여되어 있긴 하지만 자신을 사업에 맞추기보다 사업을 자신의 자유로운 스타일에 맞추고 심지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전파하면서 수익을 만드는 아빠이십니다. 막내 아들이 저희 딸과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이런 가르침들이 저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저희 딸에게도 읽어줘야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직접적으로 돈과 관련된 파트를 읽진 않았는데요. 이 책에는 돈을 어떻게 벌어서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거의 절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 혹은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책으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책으로 만나요.